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저께도 이제 얼핏 이렇게 지나쳐간 뉴스 중에 하나인데, 맨 지금 가운데 쪽에 보시면 남미 국가 BTC 장외 거래량 고공 행진이라고 나왔네요. 암호화폐 전문 유튜버 케빈 루크가 트위터에 코인댄스 BTC 장외 거래량 데이터를 인용, 최근 남미 국가의 BTC 장외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칠레, 페루 등 또한 올 여름 로컬 비트코인에서 거래량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미중 영역 다툼 때문에 지금 현재 남미 국가부터 이제 원래 자국 화폐 값어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 암호화폐 쪽으로 전 국민이, 그리고 국가 자체도 그쪽으로 이제 선회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뉴스 하나로 딱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가운데 쪽에 인도 이동통신사업자협회 블록체인 통해 스팸 억제할 것이라고 나왔죠. 인도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인도 통신사업자협회 소속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재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COAI는 통신규제당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업 목적의 통신 및 스팸 등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도라는 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향후 신흥국 중에는 가장 성장성이,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그 나라에 진출해서 사업성이나 전반적인 그런 면에서 투자할 만한 나라가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관련된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활동하시는데 중장기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코인을 떠나서요. 그리고 또 보시면 딜로이트 블록체인 기업 매출 2021년까지 2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딜로이트라는 데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자체도 또 한번 잘 보셔야 하는 게, 딜로이트라고 하면 유럽의 영국 그쪽에서는 거의 첫 번째 가는 그 컨설팅이거든요. 맥킨지는 이제 미국 쪽에서 최고잖아요. 근데 딜로이트가 2021년까지 2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그런 걸 내놨는데, 딜로이트 하면은 유럽 내에서 뭐 금융권,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은행권, 그리고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컨설팅, 그쪽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가 딜로이트예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코인원이 29일 서버 점검 공지라고 나왔네요. 코인원 서버 공지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빗썸 암호화폐 4종 입출금 재개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9일이네요. 여기도.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코인원도 29일 날 점검한다고 했고, 빗썸도 암호화폐 4종 입출금 재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소들이 지금 이제 움직임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상점이라고 왔을 때 새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9일 오후 3시 엘프, 질리카,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오미세고 등의 시세 차이가 10% 이내로 안정되어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공통된 거는 29일이에요. 아까 나왔던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또 나왔네요. 딜로이트 산업 전문가 80%가 블록체인 투자 의향 있다라는 그런 견해의 또 뉴스를 하나 또 내보냈는데, 아까 딜로이트 뉴스가 한 번 더 나오고, 여기서 또 딜로이트, 이 코인리스라는 데서 제공한 뉴스가 우리가 이제 편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한글로 접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 나오는 모든 그 문건 자체가 알고 보면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 CNC 같은 그런 코인 전문 매체에서 영어로 나온 거를
번역해가지고 여기다 실시간으로 잘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잘 보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란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CCN, 이란 국가 암호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할 것이라고 딱 직설적으로 나왔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이란 중앙은행이 산하 ISC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이 향후 법정화폐 리알과 연동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암호화폐는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하이퍼레저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이란의 디지털 레알은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될 것이고 채굴이 불가능한 형태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라고 나왔네요.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발행한다고 선언을 한 거네요. 이거에 대해서 명분을 준 거는 분명히 미국이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스타트로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었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에 그 베네수엘라가 그 기름을 이제 그 패킹해서 페트로 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향후 추세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 두 나라가 일단 공식적으로 그런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그 남미권에 있는 그 페루나 아르헨티나도 동참할 가능성이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또 중동권 국가 같은 경우는 이란을 대표로 해서 뭐 시리아나 다른 나라들도 점점 급속히 퍼져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찰리 브라운의 개인적 예측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 나왔네요.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 쪽에 보시면 베네수엘라 은행권의 페트로 사용 요구라고 나왔죠. 해외 IT 전문 미디어 The Next Web에 따르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모든 은행들에 반드시 페트로를 사용하고 신규 법정 화폐인 볼리바르 소베리노와 완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볼리바르 소베라노는 기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화폐 개혁을 통해 기존 볼리바르를 96% 절하한 것이다. 화폐 개혁을 암호화폐로 해버린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역 다툼 그리고 환율 전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점진적으로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분을 구실을 제공해주고 그럴 만한 환경을 제공해준 거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죠. 달러는 미국이란 나라로 다시 회전해서 돌아가고 있고 중국은 중국의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뿐이 없는 거죠. 왜? 국제적으로 금을 패깅해서 중동권이나 다른 나라들도 예전 같은 상황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약에 있지 않은 상태면 금을 패깅한 뭔가 새로운 화폐 개혁을 시도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도이치뱅크가 ETF에 기반해서 ETF를 금은 시세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도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추세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계속 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비트 원화마켓 긴급 점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원화마켓 긴급 점검으로 원화마켓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원화마켓에서 매수한 암호화폐 중 비트렉스 마켓을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렉스 마켓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도 대대적인 지금 원화마켓 긴급 점검을 하고 있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난 20일까지 그걸 했죠. 6일, 그러니까 8월 6일 날부터 8월 20일까지 계좌 실시를 했죠. 자기 계좌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원래 있었던 기존의 가상거래 계좌를 사용을 금지하고 금지하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이벤트를 이용해서 우호적으로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도를 했었고 이제 20일 날 끝나고 24일 날인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첨자. 근데 저는 당첨이 되지 않았네요. 근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업비트에서 우호적으로
자기 계좌 사용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 계좌로 그 성명 인증이 된 그런 계좌를 여기다가 이제 그 기입을 하게 유도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계좌 인증이 불가한 계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아마 입출금이 아마 금지를 시킬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우호적으로 한 이후에는 분명히 이 업비트 자체도 이제 국가에서 어떤 행정 절차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코인원도 마찬가지고 그 빗썸도 마찬가지고 우호적으로 이제 그 계좌 인증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이제 거래 제한을 두고 이제 그 입출금을 금지시키고 이제 그 강압적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강압적으로 만약에 유도가 안 되면 아마 사용을 금지시킬 확률이 아마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예, 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 시장 자체를 규제 안에서 법적인 틀 내에서 아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하면서 세액에 관한 거나 아니면 세제에 관한 것도 아마 발표를 하면서 계좌도 언제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과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시장 자체가 호전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빨간 글씨로 지금 가운데 보시면 폴란드 행정부 암호화폐 과세 개정안 초안 발표라고 나왔죠. 근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게 뭐 이게 아시아 쪽에 집중된 얘기는 아니지만 폴란드 정부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개정안에 관한 거를 초안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뭔가 법적 테두리가 점점 글로벌하게 점점 마련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자체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규제안에 대해서 그거를 발표를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할 거라는 얘기고 지금 같은 불확실성한 장세는 머지않아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행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초안을 정부 입법센터 웹사이트에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간 거래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거래소 등을 통한 암호화폐 판매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통한 암호화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협의를 위해 상정됐고 올해 3분기에 장관급 회의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비트코인 합법성 인정이라고 나왔어요. 예. 연준에서 비트코인 합법성 인정이라고 나왔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비트코인은 합법적 통화이며 민간 거래의 편의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나왔어요. 예. 아마 외신 찾아보면은 아마 이 시간 정도에 아마 이 똑같은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예, 연준에서 비트코인 합법성 인정이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시세가 지금 반영되듯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를 이 뉴스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폭스바겐 직원 아이오다 협력 블록 프로젝트 총괄 임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폭스바겐 직원 자니 헐트의 아이오타 개발팀과 협력 중인 이동성 및 자동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다 라고 나왔네요. 예. 아이오타 코인이 좋은가 보네요. 폭스바겐하고 협력 관계도 있고 제가 아는 걸로는 2020년까지 무인 자동차 전체 총 자동화 중에 4단계까지 개발되는 게 2020년까지 되고 2020년까지 4단계까지는 그 상용화돼서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는 뭐 벤츠라든가 그런 차를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2022년까지 5단계까지 완전한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 시스템 쪽으로 발표해서 상용화 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손정희가 그리는 전체적인 5G 네트워크 세상에서 본인이 지금 인수합병해서 꾸리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통신회사 스프린트, 그리고 그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의 최고 권위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ARM에서 찍어내는 전반적인 모든 반도체 칩이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자동차와 모든 웨어러블 기기에 전체적으로 좀 더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됐을 때는 소프트뱅크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률상 조금 더 팽창되고 수익률도 지금보다 극대화될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리고 마이너스로서 계속 연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도 아마 2020년이나 2020년 언저리, 2022년 언저리까지 가면 아마 무인화 시스템을 이제 차용해서 그 손정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버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물론 뭐 G마켓이나 11번가 그런 기업들보다 빠르게 적용을 시켜서 아마 3위나 4위의 자리에 있는 그 쿠팡이 아마 뭔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콜로라도 세계 ICO 회사 압수수색이라고 나와 있죠. 미국 콜로라도주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시블레스 LTD, 글로벌 페이넷 등 세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들은 ICO 허가 등록을 받지 않고 ICO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ICO 회사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그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 자금을 모으려고 막 나방 때처럼 벌 때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 막 자금을, 그리고 그 유튜버에서 그런 브로커나 브리징 형태의 그런 허가받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각종 마케팅이나 회유 수단으로 사람들 자금을 갈취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아마 수사를 하고 실형을 아마 선고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사람들은 빨리 없어져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ICO에 관해서 막 뭐 삼성과 연결됐다, 현대와 연결됐다, 어디와 뭐 현대 자동차와 연결됐다, 무슨 그룹과 연결됐다, 이렇게 하면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ICO 자체를 저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어느 일면은 사실일 수도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ICO는 조금 아니다 싶네요. 예. 코인이 뭐 1원이다 2원이다 이럴 수 있지만 글쎄요, 그게 뭐 100원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라면 차라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오미세고, 뭐 이런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거를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대시, 모네로 뭐 이런 그 중형 코인들 있잖아요. 차라리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신생 코인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뭐 좋다고 본인들은 말은 하지만 장래성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지. 예,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 예, 오늘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뉴스였고요. 예. 지금 호우 피해가 전국으로 막 확산되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퇴근 시간에 안전하게 퇴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세 자체는 지금 개인이 뭐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는 그런 장세인데 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죠. 저는 뭐 좀 예전서부터 좀 싸게 들어가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차트를 잘 보시고 그리고 역량이 되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점에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세는 조금 트레이딩하기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9월달 초로 넘어가면서 장세가 급변하는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도 상위로
7,000불 이상, 그러니까 7,500불, 8,000불 넘는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어떤 예측이 맞는지는 그건 모르죠. 50대 50인데 뭐 그거야 나머지는 개인의 선택이죠. 예. 그 사람의 운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짜